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동훈 교수가 엮은 세계민담전집 한국편의 효자 홍대건 출세담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상민 집안의 천하장사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죽여버린다는 소문을 듣고 홍대건은 깊은 산중에 숨어서 삽니다. 하지만 나라의 부름을 받자 그동안의 서름을 딛고 왜구와 오랑캐를 물리쳐 나라를 구하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 문경 땅에 홍시성을 가진 농부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아내와 함께 의족해 살고 있었다. 40살이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푸른 비늘을 단 용 한 마리가 집안으로 불쑥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그날 이후로 뜻하지 않게 아내에게 태기가 있었다. 처음엔 혹시나 했는데 갈수록 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기를 가진 게 분명했다. 아내의 배는 유난히 크게 부풀어 올랐다. 아무래도 애가 5은 들었나 봐. 남편이 이렇게 놀리는 것이 꼭 장난만은 아니었다. 태어났을 때 대단한 아기였기 때문이었다. 머리통이 수박만한 데다 덩치가 5살 난 아이만 하였다. 게다가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지붕이 들썩들썩할 정도였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아이의 이름을 큰대, 권세건자를 써서 홍대건이라고 지었다. 동네 사람들은 장군감이라고 칭찬하면서 우리 마을에 장수가 난다더니 그 말이 사실인 모양이라고 기뻐했다. 그런데 농부는 동네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 무척 마음에 걸렸다. 가난한 집안에 천하장사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죽여버린다는 무서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농부와 아내는 결국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기로 했다. 비록 산골이지만 아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다. 그로부터 세월이 물처럼 흘러 20여 년이 지났다. 청년이 된 홍대건의 모습은 굉장했다. 키는 8척이 넘어 초가지붕을 뚫을 만하고 가슴둘레는 5자도 더 되어 황소의 몸통만 했다. 웬만한 어른은 대건의 옆에 서면 마치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처럼 보일 정도였다. 홍대건의 집에도 변화가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늙어 허리가 꼬부라졌다. 홍대건은 산중을 헤매던 오갈데 없는 처녀를 거두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늙은 어머니가 갑자기 몸져 눕더니 꼼짝을 하지 못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숨을 헐떡였다. 애야, 갑자기 잉어탕이 먹고 싶구나. 잉어탕을 먹으면 일어날 것 같은데. 동지섣달 한겨울에 잉어를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이란 물은 모두 얼어붙은 산골에서는 더 그랬다. 하지만 홍대건은 두말 없이 잉어를 구하러 나섰다. 홍대건은 십리 밖에 있는 방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호수는 아주 단단히 얼어붙어서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홍대건이 누구인가? 오른쪽 주먹을 쥐고서 쿵 하고 내리치자 단번에 얼음장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 두께가 자그마치 2자새치였다. 그 얼음장 밑에서는 잉어들이 추위를 참으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얼음장이 뻥 뚫리면서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자 제일 몸집이 큰 잉어가 바깥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다는 듯 얼음구멍으로 퐁 뛰어올랐다. 나와 보니 봄은커녕 한겨울이었다. 한데 이 잉어가 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방향을 잘못 틀어서 얼음판에 발딱 낮아 빠지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고 홍대건이 잉어야, 고맙다 하고는 쏙 주워 담았다. 홍대건이 잉어를 가지고 집에 오자 아내가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여서 뽀얀 국물을 냈다. 그걸 가져다가 시어머니께 드리니 아무것도 입에 못 대던 노인네가 맛있다면서 홀짝홀짝 먹기 시작했다. 얘야,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그 잉어는 신기하게도 여러 날이 지나도록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뽀얀 국물이 우러났다. 그렇게 계속 국물을 들이자
어머니의 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나았다. 하루는 홍대건의 아내가 하도 신기해서 잉어를 주걱으로 눌러봤다. 그랬더니 아주 딱딱한 게 눌러지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건져보려 했더니 솥에 붙었는지 움직이질 않았다. 얘기를 듣고서 성큼성큼 걸어온 홍대건이 이까짓것 하면서 잉어를 들었지만 역시 꼼짝도 안 했다. 어허, 요놈 봐라. 홍대건이 있는 힘을 다해 용을 쓰는데도 잉어는 꿈쩍도 안 했다. 대건이 쇠막대기를 지렛대 삼아서 한껏 힘을 주자 그제야 툭 소리가 나면서 잉어가 솥에서 떨어졌다. 잉어를 꺼내놓고 보니 색깔이 누르스름한 것이 무슨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 싶어서 헝겊을 가져다 닦았더니 샛노란 빛깔이 드러나면서 반짝반짝 윤이 났다. 자세히 보니 잉어가 어느새 황금 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이런 산골에서 황금을 어디에다 쓰나. 하긴 언제가 될지 몰라도 쓸 때가 있으니 하늘에서 나에게 주셨겠지. 홍대건은 황금잉어를 헝겊으로 싸서는 헛간 구석의 땅을 파서 깊숙이 묻어두었다. 그 무렵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은 백성들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기회만 되면 암행어사를 보내서 백성들 사는 모습을 살피게 했다. 마침 윤씨 성을 가진 학자 하나가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어사로 발탁되었다. 경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두루 살피되 백성들을 괴롭히는 벼슬아치가 있거든 바로 봉고파직하고 나라를 짊어질 만한 인재를 보거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천거하라. 임금한테서 마패를 받은 윤어사는 노인 한 사람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남대문을 나섰다. 그 노인은 이치에 밝고 무술에 능해서 어사가 길을 나설 때면 어김없이 따르는 사람이었다. 윤어사와 노인은 허름한 거지옷을 입은 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걸어 충청도를 거쳐 문경세제 근처에 이르렀다. 경상도 문경 땅으로 가야겠는데 길을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대충 짐작으로 산골짜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만 길을 못 찾고 산속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어느 바위 밑에 찾아 들어가 호랑이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날이 새자 다시 산중을 헤맸지만 이날도 도무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한나절을 온통 헤매고 난 뒤 겨우 나무찜을 짊어지고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을 발견했다. 어사가 반가운 마음에 길을 묻는데 무심코 반말을 하고 말았다. 이보게, 여기에서 문경은 어디로 가면 되는가? 지게를 짊어진 그 나무꾼은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거짓고르란 낯선 사람이 다짜고짜 반말하자 노인은 화가 났다. 그래서 골탕 먹이려고 길을 거꾸로 알려주었다. 문경이라고요? 오던 길로 들어가야 문경인데요. 그 말을 듣고서 두 사람이 뒤돌아서 길을 가니 또다시 오리무중이었다. 다시 온통 산중을 헤맸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속을 휘젓고 다니다 보니 두 사람은 지치기 시작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맥이 풀렸다. 어떤 무덤가에 이르러 둘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벌렁 눕고 말았다. 그렇게 눕고 나니 기력이 확 빠져서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때 어떤 꼬부랑 노파와 젊은 아낙네 하나가 봄나무를 뜯으러 올라오다가 그 모습을 발견했다. 어머니, 저기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아이고 이야 무섭다. 얼른 가자. 저러다가 날이 저물면 10중 8구 호랑이밥이 될 텐데. 야야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어서 가자. 하지만 젊은 아낙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머니를 세워둔 채 두 사람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서 맥을 짚어보니 아직 살아있었다. 지치고 허기져서 쓰러진 것이 분명했다. 당장 무엇을 먹여야 할 텐데 가진 게 없었다. 아낙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저고리 섭을 열어서 젖을 짜기 시작했다. 마침 갓난아이가 있어 젖이 불어있던 터였다. 여인이 젖을 입에 홀려 넣어주자 쓰러져 있던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더니 눈을 뜨면서 정신을 차렸다. 그러자 아낙은 급히 매무새를 가다듬고는 자리를 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사가 노인한테 말했다. 저 젊은 부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죽었을 거요. 어디 사는지 따라가 봅시다.
어사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악이 내려간 쪽으로 서둘러 쫓아갔다. 노파와 여인이 가는 길을 뒤따라가면서 둔덕을 몇 개 넘으니 심심산중에 초가집이 대여섯 채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노파와 여인은 그중 맨 끝 집으로 들어갔다. 어사와 노인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가 뒷곁에 몸을 숨겼다. 그때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진인가 하고서 사방을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다.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는 것이었다. 팔적장신의 가슴이 떡 벌어진 사람, 바로 홍대건이었다. 그 무지무지한 사람이 바로 어사가 숨어있는 집으로 쑥 들어와서는 나무찜을 부리는데 나무찜 크기가 집채만 했다. 바로 그때 노파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울음반 투정반으로 말을 했다. 에고 얘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글쎄 내 처가 말이다. 내 처가 글쎄 산속에 웬 거지들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네들한테다 젖을 짜먹였단다.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내가 동네 사람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자 홍대건이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까짓 것 때려 죽이고 다시 장가들면 되죠. 그 말에 뒷곁에 숨어서 동정을 살피던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노인은 급히 품속에서 활을 꺼내서는 홍대건을 겨냥하며 혼잣말을 했다. 만약 그 여자를 죽이려 하면 너는 오늘 죽는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홍대건은 한 손에 물풀의 나무 작대기를 움켜쥔 채 다짜고짜 아내를 끌고서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활을 쥔 노인은 여차하면 시위를 놓을 태세로 바짝 긴장해서 방 안의 동정을 살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청년이 여자를 아랫목에 앉히더니 그 커다란 몸을 굽혀서 넙죽 큰절을 하는 것이었다. 오늘 참 좋은 일을 했소. 연약한 여인이 몸으로 두 생명을 구하다니 참으로 장한 일을 했구려. 그러면서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동네 사람 부끄럽다고 저렇게 야단을 하시니 자식된 도리로 어떡한단 말이오. 자, 내 말대로 합시다. 내가 이 작대기로 이불을 때릴 테니 당신은 죽겠다고 비명을 찌르구려. 그러면 어머니가 마음이 좀 풀리실게요. 그러더니 홍대건은 막대기로 이불을 퍽퍽 후려갈기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안방에 들리겠나? 호되게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네. 한참을 그러던 홍대건은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물풀의 나무 작대기를 마당에다 훌떡 집어 던졌다. 어머니, 저녁이나 차려주세요. 어머니 시키는 대로 작사를 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둘로 나누었습니다. 나머지는 10월 9일 토요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방죽은 물이 밀려들어 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쌓은 둑입니다. 혹은 둑으로 둘러막은 못도 방죽이라 합니다. 작살내다는 아주 결단을 내다는 뜻입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신동훈 교수가 엮은 세계민 담전집 가운데 한국편에 있는 효자 홍대건 출세담이 기본 텍스트입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그림, 그리고 지역의 문화 이야기 자료, 효자를 위해 잉어가 스스로 뛰쳐나온 음성 이양골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문화재청 등의 누리집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설현의 임산부 보양 모유수유에 좋은 잉어탕 끓이는 방법에서 사진 한 장, 그리고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곤, 김득신, 강희연 그리고 이광사, 이영익 부자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123RF, 그리고 핀터레스트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번 주 토요일 10월 9일 10시에 탑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